이재명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 개혁은 표를 얻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국가의 짐이다입니다. 부제로는 짐이 국가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 국민연금 내는 사람 있나요? 우리 받기 전에 다 떼가고 없어요. 그냥 다 냈단 말이야. 또 거꾸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달라고 어디 가서 신청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신청해놓으면은 그냥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국민연금 내는 사람도 그냥 내고 있고 받는 사람도 그냥 받고 있어서 아무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엄청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고, 심지어 이거 그냥 개선할 정도로 해결이 안 되기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역마진 상품이라고 얘기를 딱 드리겠습니다. 역마진? 그게 뭔데? 역마진 상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 역마진 상품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해놓고 뒤로는 와서 눈탱이를 탁탁탁탁 치는 게, 이게 많은 기업들이 취하는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유흥가에 가면은 뭐 소주 1+1에서 뷔페 가면 맥주 무제한 주고 이러는 거 미끼 상품인데 뭐 결국은 다른 데서 수익을 내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역마진으로 보는 손실 그냥 마케팅비 처리하거든요. 한정 판매하잖아. 역마진 보는 거는 뭐 100개 한정, 1000개 한정 팔아가지고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기업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역마진한 거 손실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마진으로 팔았던 상품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연금 고가의 시기라고 하고요. 사실 이 산식에는 향후 운영 수익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누군가 워렌 버핏이 등장해가지고 연간 수익률 15% 20% 찍어주면 연금 고갈 안 되고 쭉쭉쭉쭉 번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늠할 수 있는 예상되는 운영 수익률 로 보자면은 기존 안에서 2039년도에 피크를 치고 연금 자금이 모자라지기 시작하다가 2054년이 되면 한 푼도 없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으로 2060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2060년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100원도 안 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명이 연금 받으면 60만 명이 연금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년에 뭐 연금 받을 사람들은 60만 명, 70만 명 늘어나는데 연금 내는 사람들은 2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죠. 저출산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야, 그 연금 60살 해주면은 70살 되면 10년 받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오래 산다. 야, 막 약이 개발돼가지고 야, 연금 10년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막 20년, 30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나는 저금리입니다. 연금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 이자가 10%씩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막 주식 대박 났다고 해봤자 10%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 원인 가장 큰 거는 이러한 문제를 알았을 때 적기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를 키웠고요. 문제가 커졌으니까 또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야, 좀 있으면 연금에 돈 없다는데 말을 꺼내기 무서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정당에 소속된 세 분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재명식 개법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더 많이 주자. 쥐꼬리 국민연금으로는 안 된다. 소득 대체율을 상향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 나아가 또 이런 그 최저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에게 부담을 물리기보다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동조종장치는 김문수 후보님이 낸 건데 이미 이재명 후보는 자동조종장치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김문수식 개법은 구조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여태까지 너무 땜질식으로 해왔다. 우리 이번 기회에 완벽한 영속적 해결책을 만들자. 그런 대안으로 재정 안정화를 꺼내드셨습니다. 연금이 고갈될 때가 가지고 국고를 넣지 말고
지금부터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재정을 좀 안정화하는 거고, 야, 이거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납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급액도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의견을 들으면 싸움이 나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줄이자라는 아니고요. 이준석 씨 개법.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는 모수개혁이에요. 이 단어 어려운데 모수개혁이 뭐냐면은 뭐 더 내는 거, 덜 받는 거 이거를 조절하는 거를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은 야야야 텄어. 더 내고 덜 받고 이거 안 돼. 그냥 부의 재분배 기능은 포기해. 이겁니다. 그냥. 통째로 갈아엎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구연금 분리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민연금 빵꾸난 거 알겠어. 이거 그냥 국고로 메워. 그리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구연금은 국가부채로 메워서 하고 문제 더 키우지 말고 신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부의 재분배였는데 부의 재분배 안 되니까 그냥 낸 만큼 받아가는 신연금 제도로 바꾸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아까 소개한 데에서 이재명식 해법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면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청년들에게 1년치 국민연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대납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소득이 워낙 부족하니까 노년층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복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청년 찬성할 거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찬성할 거고요. 노인들 찬성할 거고요.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월급쟁이 소득자들도 찬성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모 언론사에서 쭉 정리했던 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장기적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가 부담한다는데 구체적 재원 마련이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김문수식 해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좋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면 해결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반영구적 해법으로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의 자동 조종 장치고 이게 반영구적 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동 조종 장치라고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이거는 자동 삭감 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고 덜 받고 해서 덜 받고 안을 던졌는데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자동 조종 장치라는 거를 들이대서 납부금만큼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제가 봐도 사실은 자동 삭감 장치긴 한데 이게 뭐 단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미래 세대 급여.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연금으로 받을 돈이 줄거나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국고 투입은 국가 재정 큰 부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 해법의 장단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미래 세대는 신연금 제도로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담을 원천 차단했고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낸 만큼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구연금 부채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 정부 자금으로 메우기로 했는데 그 정부 자금 어디서 날 거냐? 재원이 뭐냐? 이거를 얘기한 거고요. 신연금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소득 불안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야, 낸 만큼만 받으면은 냈는데 수익률이 안 좋으면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돌려줄 돈을 정해놨는데 낸 만큼, 그러니까 신연금 제도에선 투자 성과에 연동되니까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어놨고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사회연대 기능이 약화될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형평성. 왜냐면은 기존 가입자가 역마진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자 측면에서는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몇 살부터 신연금 할 건데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부가 보장해준다 그러면은 구연금에 가입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법은 단순해요. 해법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해가지고 표를 잃으면 잃었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잘못 설계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여태까지 잘못된 설계에 믿고 가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메워주고 앞으로는 낸 만큼만
받자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은 좋습니다. 국민의 부담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자는 거 좋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연금 더 내나 세금 더 내나 같은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 세금 영상에 언급해 드렸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내는 세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 개혁은 표를 얻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해법 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설마 이게 진짜 진심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고치면 1% 더 낼게 5년 지나서 결정하면 5% 더 내야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손을 못 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는 알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덮는다면은 사실 문제는 다음 선거예요. 우리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봤잖아요. 파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뭐 총리의 단성이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더한 거를 들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